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임신 중에 산전수전 몹쓸 일을 다 겪은 여자입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준 건 바로 시부모였습니다. 저는 소개팅을 통해 동갑내기 전 남편을 만나 연애를 했죠. 결혼 전 남편은 주위 사람들이 봐도 최고로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술 먹은 다음 날이면 북엇국을 끓여서 저희 집 앞에 가져다 놓을 정도로 지극정성이었던 남자였죠. 저희 아버지는 제가 사춘기 때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제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난소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의지할 사람이라곤 외삼촌 가족뿐이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부모님이 남겨두신 재산으로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매출도 나쁘지 않고 먹고 살기에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죠. 남편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로 저희 둘은 결혼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신혼집은 부모님과 살았던 아파트에서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남편은 가구 정도를 하기로 하였죠. 생활하던 곳이라 크게 살 것도 없었고 침대만 바꾸면 되는 정도였습니다.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 생활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다음부터 망가져 버렸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마땅히 사올 만한 기념품이 없어서 다녀온 직후 가족들에게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빈손으로 왔다는 것에 시부모님은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 불쌍해 여기고 받아주었더니 역시나 부모가 안 계셔서 그런지 기본적인 예의가 없구나. 멀리 타국에 다녀왔으면 뭐라도 들고 와야 하는 건데 보고 배운 게 있어야 알겠지 라면서 막말을 해대셨죠. 면전에 대고 저렇게 부모 없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은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아무 말 안 하고 옆에 있던 남편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눈물이 나는 걸 꾹꾹 참으면서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도 기억나지 않더라고요. 시댁에서 나오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남편은 제가 우는 이유도 모르는 눈치였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게 내 잘못도 아닌데 어떻게 며느리 면전에 대고 저렇게 말을 하셔? 그리고 당신은 왜 내가 그런 소리 듣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라고 울부짖으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고리타분한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 결혼할 때도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집에서 반대가 엄청 심했어. 당신 상처 받을까봐 숨겼는데 우리 부모님이 당신 쪽 부모님 안 계신 거 알고 선보게 하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 그러니깐 당신이 그냥 참아. 어쩌겠어.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은 다 저러신데 1년에 몇 번이나 우리 부모님 마주친다고 당신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참아.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날의 충격이 너무 컸지만 가게를 확장 이전하면서 정신없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산부인과를 가보았더니 아기가 생겼다는 것이었죠. 바로 신혼여행에서 허니문 베이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가게 확장 오픈을 앞두고 있을 때 신경을 온통 쓰고 제 몸도 못 돌본 것 같아서 뱃속의 아이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임신 사실을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은 시댁 어른들한테 연락했는지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기 생겼다면서? 신혼생활 좀 즐기고 갔지. 뭘 그렇게 급하다고 허니문 베이비를 만들었다니? 우리 아들 승진 앞두고 신경 쓸 게 한두 개 아닐 텐데 몸조심 좀 하지 그랬어. 라면서 임신을 축하하긴커녕 본인 아들 승진부터 걱정하더라고요. 속상한 마음에 어머니 저도 지금 가게 확장 오픈하느라 정신없어요. 뱃속의 아이에게 신경 못 쓴 것도 미안한데 어머니까지 그런 소리 하시니 속상하네요. 저 지금 바빠서 이만 전화 끊을게요. 하고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죠.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손주 얻었다고 엄청 좋아하셨을 텐데 시부모님은 아니신가 하는 서러움에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 호르몬 변화가 있기도 하고 시부모님이 서운하게 한 것들이 생각나서 울고 있을 때면 남편은 또 울어. 당신도 진짜 징하다. 그렇게 매일 울면 나올 눈물도 없겠어. 당신이 그렇게 울면 뱃속의 아이한테도 안 좋을 텐데 적당히 좀 해. 라면서 저를 달래주고 위로해주기보다는 이해를 못하겠다면서 결혼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어떻게든 저를 어르고 달래고 최고로 대해줬는데 결혼 후에는 옆에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시부모지만 저에게 애정 없어진 듯한 남편의 태도에도 실망감이 컸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반찬 해왔다면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와서 하는 소리라고는 우리 아들이 결혼 전에는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여자친구들만 있었는데 장사꾼 여자랑 결혼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러면서 가게는 한번 잘못하면 망하는 지름길이잖니. 너도 공인중개사 이런 거라도 준비해봐라. 빵집보단 차라리 부동산 차리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말하면서 제 직업에 불만이 있는 듯한 말을 하셨습니다. 사실 남편은 월급쟁이 직장인으로 제가 벌어오는 수입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떠들어대는 시어머니가 어이없었죠. 또 짓거리는구나 하고 넘어가려는데 톡으로 공인중개사 학원 링크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지금이라도 학원 다녀서 공부해라. 너 빵집 차린 거 공부머리가 부족해서 차린 거니? 뱃속에 애가 엄마 머리 닮아서 안 좋으면 어떻게 하니? 하루빨리라도 태교해도 도움되게 공부해라. 하면서 연락이 왔고 저는 읽고 씹어버렸습니다. 진짜 제가 말하는 건 일부분이고 당했던 일들을 말하면 책 한 권은 쓸 수 있을 거예요. 시부모님의 행동을 참고 사는 것의 한계를 느낀 나머지 남편에게 제발 좀 시부모님이 저에게 막말을 못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라군. 그냥 당신이 나보고 좀 참고 살아. 노인네들 살면 얼마나 산다고. 언제까지 부모님이 하는 한마디에 연연하고 살 거야. 그리고 부모님이 하는 잔소리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당신은 부모님이 안 계셔서 모르나 본데 부모들은 원래 자녀 미래에 간섭 많이 해. 사실 부모님이 틀린 말 하신 것도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도 속으론 부모 없는 저를 깔보는구나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기댈 곳이라곤 시댁밖에 없을 거라는 큰 착각을 하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이 모양인데 내가 이 집안 식구들과 엮여야 하나 싶었습니다. 뱃속에 아이는 있지만 제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혼하는 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마음 편하겠다고 느껴졌죠. 지금 나한테도 이렇게 대우해주는데 태어날 아이 앞에서 나를 얼마나 바닥 취급할까 싶어서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간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당신은 결혼 전에는 간이며 쓸개며 빼줄 것 같이 했으면서 결혼하니깐 태도 돌변하고 너네 부모들은 부모 없다고 툭하면 무시하질 않나. 이따위로 사느니 나 혼자서 애기 낳고 사는 게 낫겠어. 난 너네 부모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당신이 부모를 선택하든 뱃속의 아이와 나를 선택하든지 결정해. 라고 말했더니 남편은 시부모랑 연 끊는 정신 나간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리고 키워주고 길러준 부모님과 연을 어떻게 끊어? 말이 된다고 생각해? 결혼하고 툭하면 울지를 않나. 나도 일하고 피곤해서 집에 오면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당신 비위를 언제까지 맞춰야 하는데 지금 보면 나도 결혼 전보다 당신 덜 사랑하는 것 같긴 해. 당신이 이러니깐 덜 사랑하지 더 사랑하겠어? 우리 부모님이 당신 힘들게 했다면 얼마나 했다고. 그거 못 참고 눈물이나 질질 짜대잖아. 답답하다 답답해. 당신이 뭔데 부모와 연을 끊으라 말아야. 라고 말하면서 남편도 저와는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수한 돈은 자기 통장으로 넣으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댔죠. 어이가 없어서 저는 혼수라곤 꼴랑 침대 하나 가져와 놓고 누가 들으면 대단한 혼수해왔는지 알겠네? 여기에 당신이랑 저 침대만 사라지면 원래 나 혼자 살던 그대로야.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은 대꾸도 안 하고 자기 짐을 싸들고 본가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본가로 간 이유를 알게 된 시어머니는 연락도 없이 밤늦게 찾아와 문을 쾅쾅 쳤습니다. 보자마자 저를 밀치며 니까짓 게 감히 하늘 같은 내 아들을 내쫓아? 어디서 배워먹었니? 부모 없어 배운 게 이 모양인가? 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말이 심하시네요. 하고 대답하니 어머님은 꼴랑 이 집 하나 해왔으면서 부모도 없는 거 걷어줬더니 주제 파악도 못하고 시어머니 말하는데 눈을 똑바로 떠? 이래서 부모 없는 애는 안 된다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욕하는 건 참아도 부모님 욕하는 모습에 오만정이 떨어져 어머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니까 저도 노력하고 참고 좋게 넘어갔는데 도저히 말이 안 통하네요. 아줌마, 나이를 먹었음 곱게 늙던지 나이값을 해야지. 더러운 입으로 감히 우리 부모님을 들먹여. 당신은 죽지도 않고 평생 살 것 같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말을 그따위로 해. 나도 이제 당신 가족이랑 볼 일 없으니깐 쥐뿔도 없는 그 잘난 네 아들 새끼한테 이혼 도장이나 찍어서 보내라고 해. 그리고 할머니 행세하려고 내 새끼 앞에 나타나면 가만 안 둘 거야. 라며 대답했습니다. 당황한 어머님은 저를 때리려 손을 올렸고 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하다 손찌검까지 하려고? 노망까지 났냐? 하고 옆에 있는 화분을 던져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았고 시어머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눈에 뵈는 거 없거든. 당신도 알 거야. 이를 거 하나 없는 년인 거.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꺼져. 화가 난 제 모습을 처음 본 어머니는 뒤도 안 보고 도망쳤습니다. 속은 시원했지만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울었죠.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다행히 친구의 도움으로 병원은 갔지만 아이는 그렇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남편과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던 사업이 번창하여 2개의 지점을 더 내며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직원들과 회식 겸 들린 식당에서 서빙하는 이모님이 사장님께 무릎 꿇며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보고 있는데 경찰이 왔고, 내용을 들어보니 이모님이 가게 현금에 손을 댄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러나 싶었고, 이모님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죠. 바로 그 이모님은 전 시어머님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나와서 남편을 아는 지인에게 연락을 했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부모님이 한창 코인 붐일 때 대출까지 받으면서 흔히 말하는 빚내서 투자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가진 돈과 노후 자금까지 투자해 하루아침에 많던 돈을 다 날려 먹었다 했죠. 그렇게 부모 없는 저를 무시하더니만 전 남편은 그 잘난 부모 덕에 그동안 모아둔 돈도 날리고 대출비까지 떠안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 신세를 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